혹시 저희 광고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라고 이제 저희가 STX 유럽,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커야즈라는 그 유럽의 크루즈 제조사를, 그러니까 크루즈 조선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크루즈선인데요. 이게 세계 최대 크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마이애미 항을 기항으로 해서 현재 그 미국과 남미 노선에 지금 취항을 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STX 펜오션은 이제 저희 그 해운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고요. 그 벌크 선사로서는 그 세계 최대 규모고, 국내에서는 그 벌크 선사로서는 또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거는 이제 조감도인데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게 실사 사진으로 또 확보를 했는데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 STX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국 대련에 그 조선해양 종합 생산 기지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저희가 과감하게 진출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선박 기자재부터 해서 선박, 그러니까 후판 그 자르는 작업부터 해서 선박을 완전히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진수까지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의 이것도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조선소입니다. 이거는 저희 STX 중공업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 초대형 디젤 엔진 이미지고요. 저희 그룹 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룹 출범은 2001년 5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임직원은 현재 6만 6천여 명. 이거는 이제 그 해외 저희 직원들까지 다 포함을 한 거고요. 계열사는 총 82개국, 국내는 23개, 이제 해외 59개가 있고요. 상장사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개사가 있고, 그 싱가포르 증시에 이제 펜오션과 STX OSB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STX 그룹이 2001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 회사 전신이 어딘지 아시는 분? 많이들 아시네요. 쌍용중공업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한누리 컨소시엄이라고, 그때 당시 이제 쌍용 그룹 자체가 이제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한누리 컨소시엄에서 CEO로 임명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자기 재산을 털어서 회사를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STX 그룹 출범 시기로 보고 있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STX 엔진 사업 부문만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그 산단 에너지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열병합 발전 사업 쪽에 진출을 했고, 그때, 그리고 2004년도에 들어서 그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라고 하면 이제 엔진부터 해서 엔진 기자재,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하는 업체까지, 그다음에 이제 선박 제조, 대동조선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현재 STX 조선해양이 됐고요. 해상 운송은 그 범양상선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STX 펜오션으로 키운 거고,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 에너지가 저희 그 모태가 되어서 현재는 태양력, 그 다음에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7년 말, 그 다음에 2008년 초 해서 STX 유럽을 인수를 하면서 크루즈선과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사업 쪽에도 진출을 하게 됐고요. 아까 보셨던 STX 대련 조선해양 종합생산단지를 완공을 하면서 그 유럽, 그러니까 STX 유럽을 기점으로 한 유럽 지역과 그다음에 국내 진해, 부산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국내, 그다음에 이제 중국 대련,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3대 생산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조선 부분에서요. 그리고 현재 이제 2010년, 2011년 들어서 그 신성장 사업으로 이제 플랜트 건설 쪽과 에너지 사업 쪽을 강화를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이제 2011년 들어서 출범 10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중국 대련에서 저희는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비전을 저희가 선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그 재무 현황을 보시면 일단 수주는 보시다시피 2009년 수치가 대부분 좀 이제 임직원 수를 제외하고는 그 일시적인 하락을 겪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제 아무래도 그 조선 해운,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조선 해운 쪽에 그 또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저희가 다시금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STX 그룹은 현재 국내에서는 그 총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국내 12위고요. 현재 저희는 약 83%가량의 그 매출을 해외에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 해운 뭐 업종의 특성상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80%가 넘어가는 거는 또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저희 STX 그룹의 사업 영역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조선 기계 부문, 그 다음에 해운 무역 부문, 플랜트 건설 부문, 에너지 부문, 이렇게 총 크게 4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선 기계 부문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STX 조선해양, 그 다음에 그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제작하는 STX 엔진, 그 다음에 STX 대련은 이제 별도 법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STX 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디젤 엔진 쪽이라든가 플랜트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STX 유럽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루즈선사였던 아코야즈를 인수해서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한 법인이고, 그 STX 메탈은 그 STX 그러니까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STX 메탈로부터 해서 STX 엔진에 공급을 하고, STX 엔진이 STX 조선해양에다가 엔진을 공급을 하고, 조선해양은 배를 만들어서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STX 펜오션에다가 선박을 인도를 하고, 그럼 STX 펜오션이 그걸로 이제 해운 업을 하는 그런 이제 수직 계열화를 저희가 이제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 무역 부문을 보시면 STX 펜오션, 그다음에 STX 코퍼레이션, 지주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랜트 건설 부문은 STX 건설, 그다음에 STX 중공업이 이제 그 조선 기계 부문도 있지만, 이제 이쪽은 대형 디젤 엔진을 그 납품하는 업체로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조선 기계 부문에 들어가는 거고, 플랜트 쪽이 최근에는 주력입니다. 그다음에 STX 에너지 부문에는 STX 에너지와 STX 솔라, 이렇게 있고요. 각 그 사별 그 주요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저희 그룹의 싱크테크 역할을 할 그 STX 미래연구원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가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국내 이제 계열사 중에 이제 주요 계열사만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수는 92개 정도, 법인으로 59개, 이제 사무소는 현재 더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 100개가량이 그 해외 거점으로 보시면 되고, 인력 현황은 현재 이제 거점수가 늘었기 때문에 인력 현황도 늘어서 한 3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향을 보시면, 이제 저희는 로컬라이제이션과 함께 이제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그러니까 이제 토털 솔루션이라고 하면 그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그 자원 개발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플랜트, 그리고 조선, 해운 쪽을 다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런 모든 사업 영역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런 그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척 분야를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패키지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이제 시너지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저희 계열사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제 끌어모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저희가 그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을 보시면 이제 에너지 자원 개발 쪽, 그다음에 그린 비즈니스 쪽, 그다음에 플랜트 건설 쪽은 보시면 이제 건설 발전, 플랜트 쪽이 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시면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특히 이제 중동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발주량이 많았던 지역이고요. 이제 저희가 그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들인데,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결국 전 세계를 다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그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STX 유럽을 거점으로 해서 조선 해운 쪽, 그다음에 그쪽이 그 풍력 발전 쪽 그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 마케팅도 굉장히 앞서 있고, 그래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하라코산 유럽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이제 풍력 발전 기기를 개발하는 사업도 저희가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쪽은 러시아는 조선 쪽 자원 개발 쪽이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거든요. 특히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국영 기업이 이제 100%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영 기업과의 그런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제 시장 잠식을 저희가 노리고 있고, 이제 중동 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은 이제 플랜트, 건설, 에너지 쪽이 이제 고루 발달을 해 있고, 특히나 이제 중동 쪽 이제 정세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그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쪽 그 발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뭐 중동 특수라고 해서 이제 현재 그쪽에 시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와중이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스 아메리카 쪽은 이제 자원 개발 쪽, 그다음에 곡물 쪽, 저희가 이제 페노션이 그 일본의 이토츠 상사하고 같이 이제 곡물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쪽은 이제 조선, 플랜트, 에너지, 그 STX 유럽이 이제 브라질이라던가 그쪽 그 남아메리카 쪽에 그 조선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도 굉장히 플랜트 수요가 많아요. 에너지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7대 성장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글로벌 3대 생산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 해양 부문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진해하고 부산 조선소가 중심이 되고, 이제 고생산성이라고 써놨지만 저쪽에 이제 기술력 위주예요. 이제 고부가가치선 선박 그쪽으로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대련이라던가 특히 중국 쪽에 있는 이런 그 쪽은 저희가 진출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던가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선박을 개발했을 때는 이제 기술 유출 위험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막기 위해서 고부가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해에서 설계와 디자인, 그다음에 선박 건조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STX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크루즈선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그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 대우 같은 그 유수의 조선사들이 진출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선박 크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근데 진출을 못하는 건 결국 디자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선실 디자인 같은 것들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경쟁력이라든가 그 마케팅 경쟁력, 이쪽은 굉장히 조선 역사가 오랜 곳이기 때문에 마케팅도 사실 마케팅에 어떤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아온 그 선주사들과의 네트워크,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STX 유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 이제 광고에 나오는 선박이 이제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라는 선박이고, 그 자매선으로 얼로어 오브 더 시즈라는 그 똑같은 크기의 이제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재원의 선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에 이제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 호가 인도를 했고, 여기 기본 사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총 톤수가 22만 5천 톤, 그다음에 이제 길이가 361m, 이제 폭이 이제 47m, 높이가 72m 규모고, 뭐 아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뭐 축구장은 뭐 3개 반 정도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탑승객은 한 5,400명 정도 탈 수 있고, 승무원까지 합치면 한 7,600명 가량 한꺼번에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객실은 약 2,200개 정도 되고, 이 안에 모든 그 위락시설이 다 입주를 해 있어요. 쇼핑몰부터 해서
오페라 극장, 그다음에 윈드서핑장, 뭐 운동장, 테니스장 뭐 이런 건 기본이고, 뭐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아직 못 타봤습니다. 이건 저희 그룹의 가치체계인데요. 이 가장 밑바닥에 기저를 깔고 있는 그 핵심 가치 부분은 2001년도에 저희 그룹이 이제 창립을 하면서부터 강조를 해온 부분들이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뭐 좋게 말하면 젊은 기업이고, 어떻게 말하면 좀 출범한 지 역사가 짧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문화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STX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M&A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수 합병한 그런 회사들과의 기업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의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원 STX고, 창의와 도전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 이제 2001년도에 쓰러져가는 회사를 쉽게 말해서 이제 쓰러져가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도 항상 그때 당시 출범 당시에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도 국내 시장에 머물지 마라, 예, 글로벌 시장을 노려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뭐 도전 정신, 그다음에 창의 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언급이 됐네요.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저희가 비전 2020으로 이제 목표 제시를 한 게 매출은 120조 원, 약 1,000억 불 정도 제시를 했고,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며 답보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이제 이 정도 규모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 그룹,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7대 그룹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조선 부문의 주요 생산 거점입니다. 저희가 한 8개국 18개 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해운 무역, 특히 이제 조선 기계 쪽에 굉장히 주력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서 시장이 호황일 때는 굉장히 이득이 많았어요. 선박 하나를 수주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던가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한꺼번에 물론 경쟁 입찰을 통하긴 하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 구조였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시장 불황기에는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해운이 언제까지나 저희가 1위를 할 수 없고, 중국의 추격도 매섭고, 그 다음에 뭔가 신수종 사업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플랜트 에너지 자원개발 쪽. 하지만 저쪽이 전혀 생뚱맞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원개발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무역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깊고,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부분이 조선에 들어가는 프로펠러 기술력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설이라던가 그쪽에 들어가는 플랜트에 들어가는 발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 중공업이나 엔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발전기라던가 엔진 사업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전혀 생뚱맞은 그런 영역으로 저희가 진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플랜트 건설 에너지 부분이 한 38%, 37, 8% 정도의 저희 그룹에서의 매출을 차지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60% 이상 저희가 키울 예정이고요. 예, 같은 이야기고.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마무리를 짓고